안녕하세요. 두산입니다. 이번 시간은 포아덕자 기도 무진의 시간까지 진행된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 신계에서 사람을 보내 도를 전하신 그 의미를 잘 풀어 매듭을 짓고 나서 인정상관님의 선화제를 모시게 됩니다. 아직 음력 설도 안 쉬었는데 이틀 후가 벌써 입춘이니 어찌 보면 계묘년 입춘을 2번 지내는 듯 보이는군요. 평사도장에서 입춘 절우제를 지내자마자 바로 다음날 증산 미륵불의 재생신일을 맞이합니다. 인정상관님의 선화일과 증산 미륵불의 재생신일은 각각 땅과 우레로서 질의 복괴를 상징하니 매년 3일 간격의 이 두 날은 후천 동지를 통과하는 천지 예식이 됩니다. 유독 이민년엔 아예 치성조차 못하게 하셨으나 도수 진행을 하고 나선 이제 여느 평범한 기념일로 다시 돌아온 듯합니다. 이무렵 승하님은 근무하던 회사에서 1년 만기가 다 차 2월 말께 다시 재계약 여부를 선택해야 했는데 아무래도 갑진년 한 해가 평범하지는 않을 듯해 갱신을 포기하고 대신 실업급여를 받기로 했습니다. 저는 며칠 후 설을 쐰다고 모친이 계신 고향에 내려갔고 승하님도 평사도장을 들러 명절 준비를 하다 보니 그동안 잠깐씩 다녀갈 때와는 달리 묵은 기운들을 속속들이 보게 되었던가 봅니다. 골목 쪽 담벼락에 길을 막고 쌓아둔 여러 자재하며 막 널브러진 것들이 승하님 눈에는 안 좋은 기운이 다 붙어있는 듯 해서 치울 계획을 하고 있었고 집안에 오랫동안 모아놓은 책들이 무슨 신주단지처럼 쌓여있는 데다 집기류나 가재 도구까지 묵은 기운들을 정리해야 되는 상황이었던 모양인데 그렇게 명절 전날 이리저리 치우고 있으니 평안도생은 여러모로 심리가 불편했었다 합니다. 저도 명절 쇠고 와서부터 일손을 보태게 되었고 담벼락 옆에 늘어놓은 자재들 다 정리해서 길 틔워놓고 전반적으로 정리를 하니 갑진년 새해부터 승하님은 평사도장에 묵은 기운들 정리하느라 자주 드나들게 되었습니다. 이날부터 승하님 몸에 대상포진처럼 생긴 붉은 반점 4개가 딱 사각형처럼 배에 자리 잡더니 쿡쿡 쑤시는 통증이 간헐적으로 올라왔지만 일하는 데 바빠서 깊이 인지를 못했다 합니다. 다음날 정삼이 되자 청룡왕도 대개년인지라 대신명전에 참배부터 해야겠다는 생각에 법당에서부터 시작해 칠연모와 육기초를 돌며 예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법정교합 정자에서 시무식 한다고 법 4배를 올리니 기운이 확 들어옵니다. 평사도장에도 인사 올리고 돌아가는 길에 갑자기 승하님은 왠지 마음이 울컥거린다며 새만금으로 가고 싶다네요. 올라오는 감정이라는 것이 때론 신계의 감흥인지라 큰 일이 터졌을 때를 상정해야 하는 부분도 감안을 하다 보니 그런 와중에 뒷덜미 쪽에 자극이 들어오는데 가는 내내 생각을 해봐도 알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새만금 방조제를 관통해 군산으로 간 김에 수산물 시장을 들러서 정월 대보름과 금음에 쓸 건어물 구입을 하게 되는데 이때까지도 고민하던 저는 군산에 들어오는 상황인지라 뒷덜미 쪽 자극이 혹시 광나주를 들러야 하는 건 아닐까 얘기를 하니 갑자기 시원해지면서 풀린다 합니다. 그렇게 예약을 잡아놓고는 식사 때가 되어 금강하구뚝에서 칼국수로 점심을 먹는데 승하님 등이 솟는다 하길래 이거 여기까지 와서 안 들러보냐 하시는 것 같아서 오성산 도장을 들러 참배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근처에 오성산 도장을 들렀고 두 분 양해분께 예를 갖추고 나서 주차해놓은 곳으로 나와 출발을 했는데 어째 이상합니다. 바닥에서 뭔가 끌리는 소리가 나길래 내려서 확인해 보니 세상에 마우라의 연결 부위가 부식되었던지 끊어져 있지 않겠습니까? 시끄러운 소리를 감수하고 한 100여 메다 도로변까지 차를 이동해 긴급 출동을 불러 떨어진 부위를 철사로 동여매어 임시 땜빵을 하고는 정읍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불과 며칠 전 설쇠로 왕복 7시간이 넘는 거리를 다녀왔는데도 무사하다는 것인데 천만다행히도 고속도로 주행 시 안 끊어진 게 너무 감사하긴 했지만 한편으론 이렇게 황당하게 끊어질 상황까지 올 정도면 어떻게 고속주행 시의 충격은 견뎌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더구나 오성산 도장 앞에 주차할 때까지만 해도 멀쩡하다. 어떻게 참배하고 나오는 그 사이를 못 참고 마우라가 저절로 뚝 끊어져 내려앉다니 이게 뭔 일이야 싶기도 했습니다.
배기가스가 나오는 마우라는 사람으로 치면 대장과 연결된 항문과도 같아서 이렇게 되면 무늬만 샘무늬인 자리, 이제 껍질을 벗기는 상과도 같지요. 며칠 후 교체하긴 했지만 아마도 오래된 마우라를 용도 폐기하고 정읍에서 새로 교체하였듯 군산의 기운을 걷고자 하는 신계의 의지를 드러내는 일종의 상인 듯 보였습니다. 아니 굳이 갈 생각도 없었던 오성산 도장을 일부러 가게 만든 것부터가 이상했습니다. 이미 지난 음력 6월 24일 서신사명 수부사명제를 모시기 전에 선천의 근군으로 모셔놓은 오성산 도장을 찾아 두 분 양이분께 참배하고 모셨던 터라 굳이 공무적으로 다시 갈 이유가 없었는데 어쩌면 허명뿐인 오성산 서효동 기운까지 걷고자 하셨나 싶기도 했습니다. 고부를 도착해 다시 준비를 한 다음 이번엔 광라주를 가려고 승하님 차로 가보니 어떻게 된 게 이번엔 차바퀴에 바람이 빠져 있어서 또 긴급 출동을 불러 확인하자 타이어의 주입구 밸브가 불량이어서 분기 주입해봤자 부품 교체를 하지 않으면 갈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겨울에는 정읍에 눈이 많이 오다 보니 스노우 타이어 신품으로 교체를 했는데 2달간 아무런 문제가 없다가 하필 이날만 공기 주입 밸브가 불량이라서 바람이 샜다는 게 말이 됩니까? 후에 타이어 업체에서 확인했더니 그분도 이런 경우는 못 봤다며 이해를 못 하더군요. 뒷덜미 자극에 혹시 광라주를 들러야 하는 건 아닐까 하자 갑자기 시원해지면서 풀리길래 늦더라도 다녀올 생각까지를 했었는데 이건 광라지진은 밟지 못한다 하신 말씀 그대로 일종의 도수를 본 건가 싶기도 했습니다. 손톱 밑에 가시 하나 드는 것도 신이 들어서 된다는데 하루에 긴급 출동을 2번씩이나 불러야 했던 이런 일을 개무시하는 것이 공부하는 사람의 자세일까 싶기도 해서 굳이 빼질 않았습니다. 혹여 일상의 일을 너무 과민하게 반응한 것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신계의 사인이 들어온 부분만큼은 소홀히 넘길 수 없더군요. 며칠 후 우수저루치성은 정예샘에서 간단하게 참배만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이 되자 승하님 배에 새로 생긴 4개의 점이 그렇게 찔러대더랍니다. 배는 곤을 상징하지요. 이즘 덕당 어르신은 상태가 더 심하셨는데 혀도 말리고 밥도 질질 흘리면서 드시고 게다가 거의 치매 증상도 오고 얼굴은 퉁퉁 붓고 그러면서 거동은 거의 못해 방에서 못 나오는 그런 상황이 계속 흘러가다 보니 자식들 입장에선 거의 가실 것 같은데 이제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지레짐작까지 하면서 마음의 준비를 할 정도의 상황이었습니다. 여느 노인들처럼 수면제와 신경정신과 약에 온갖 피부병까지 약이란 약을 쌓아놓고 드시는데 이번 명절에 갔다가 승하님 눈에 확 들어오게 된 것이죠. 스스로 마음 고칠 생각은 없고 우선 당장 임시방편으로 진통제로만 해결하려더니 계속 몸이 악화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날은 너무 깊이 꾹 찔러버리니까 기겁할 정도로 놀래서는 이건 덕당 어르신 문제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전화를 딱 했더니 역시 병원에 가셨다네요. 이날따라 통증은 더 심해지고 배를 계속 잡아 틀다 보니 이건 병원약으로 될 일도 아니고 어머니가 도인포테를 하셔야만 된다는 느낌이 들어오길래 설득하기로 하고 평사도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덕당 어르신은 그나마라도 지난 3년간 당신 아들의 문제를 신계에서 여러 차례 잡아주면서 점점 술과 멀어지도록 단돌이 해온 걸 아시는 데다 당신 몸이 너무 안 좋으니 종래의 승하님의 열정적인 설득으로 인해 한번 속는 셈치고 마음을 내게 되었습니다. 결국 덕당 어르신은 도인포테제를 하기로 결정을 하셨고 신기하게도 그동안 대상포진 증상으로 쿡쿡 쑤셨던 승하님 몸의 증상도 그 순간부터 씻은 듯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평안도생은 저수지에 파이프를 내어 물꼬를 트는 꿈을 꾸었다는 얘기를 꺼내놓습니다. 신계에선 덕당 어르신의 상태를 그대로 꿈으로 보여주신 것이지요. 저는 지난 3년을 꼬박 다니던 회사를 이달에 사직하기로 했고 이미 지난달에 미리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퇴직금을 받아 평사도장의 묵은 기운을 털어내고 쇄신을 하는데 일부 금액을 희사하기로 했고 그 과정에서 주방 싱크대 견적을 받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싱크대 하려고 사람 부르면서부터 집이 난장판이 되다 보니 덕당 어르신은 마지못해 그냥 누워만 있던 몸을 겨우 끌고 나왔는데 그때부터 기운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누워있을 시간도 없이 이제 거동하시면서 점점 회복하시더니 어눌했던 것도 풀리고 음식물을 질질 흘리던 것도 풀리고 점차 정신도 또렷해지고 그런 식으로 나날이 몸이 좋아지게 되면서 사람의 기운이 바뀌는 것도 순식간의 일이었습니다. 싱크대에 견적 받던 날 덕당 어르신은 도인포테 비용 300을 봉투에 담아 승아님에게 주었는데 사실 법당의 신단에 올릴 생각에 일부러 현금으로 받아온 것인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돈에 응해 있던 기운 때문이었든지 현금을 갖고 오면서 괜히 심술이 나서 제가 뭔 얘기를 할라 치면 계속 화가 치밀어 오르고 그냥 시비 붙을 것 같고 말하는 게 막 짜증이 나는 이해 못할 감정들이 막 올라와 그렇게 곤두섰는데 제가 굳이 신단에 올리지 말고 은행에 입금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니 겨우 은행을 찾아 손에서 돈이 떠나는 순간에 그 기운도 싹 사라져 버리더랍니다. 돈에 박혀있던 살이 떠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 승아님은 정말 놀래갖고 그 돈 때문에 거의 다툴 뻔했던 얘기를 다시 평안도생에게 해주기까지 했습니다. 다음날은 정월 대보름으로 환당선사님의 탄신일입니다. 제를 지내고 나니 이제 며칠 후면 사직하기로 한 날이 다가왔는데 사장 내부는 중국 여행 가기로 오래전부터 정해놓았던지라 한 일주일 정도만 더 연장해 줄 수 없겠냐며 부탁을 합니다. 그러기로 하고 며칠이 더 지나자 평사도장 기존의 싱크대는 철거를 하게 되었고 바로 다음날 오전엔 새로운 싱크대와 신발장을 설치하고서 저녁엔 경칩 저루치성까지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날 평안도생은 중국의 새 산이 무너지는 꿈을 꿨다 합니다. 보통 산신들은 산이 무너지기 전에 진보따리 싸는 경향이 있다던데 신이 떠나는 상이겠지요. 다음날 사장 내부는 장가게 여행해서 돌아왔고 이튿날 오전에 가서 힘들여 장가게 기운 가져오시느라 수고 많으셨다며 일하는데 잘 쓰겠다고 농담하면서 덕담 나누는 것으로 3년 꼬박 다녔던 회사를 정리하게 됩니다. 이틀 후 대모님 탄신치성을 모시고 나니 이제 기두무진을 딱 한 달 앞두게 되었습니다. 이틀 후는 음력 2월 2일로 고는 5년 청룡왕도 대개년을 여는 묘월세수의 설을 맞이합니다. 이 날은 각자의 집에서 떡국을 올렸습니다. 다시 이틀 후엔 덕당 어르신의 도인포태제가 있었으니 불과 한 달이 채 안 되는 사이 덕당 어르신은 다 죽어가던 모습에서 사실상 정상인처럼 기상이 좋아지셨는데 다만 딱 한 가지 가려움증만 좀 남아 있었습니다. 사실 여기에 얽힌 얘기야말로 의통 문제의 핵심이긴 한데 너무 길어지는 데다 개인사의 문제를 너무 깊이 터치할 수 없어 생략하겠습니다. 2021년 대덕전에 있을 당시 도인포태를 했던 평안도생님은 그때 덕당 어르신이 함께 못하신 것에 많이 안타까워했으니 오늘의 이 기쁨이 남달랐습니다. 승아님은 아마도 덕당 어르신의 몸 상태가 좀만 좋았어도 이런 결정 내리기는 힘들었을 것이라며 물론 평안도생님이 많이 바뀐 것도 한 몫을 했지요. 도인포태제는 사시인 오전에 올리게 되었고 또 한 분의 청가죽이 탄생하였습니다. 이즈음 평사도장은 한 달이 다 지나도록 계속해서 대청소의 연속이었습니다. 평안도생도 꼭 필요한 책을 제외하고는 한차 실어다가 모조리 고물상에 갖다 줘버렸고 주는 돈도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묵은 기운을 다 걷어내기 위해 치우는 것인데 그걸 다시 돈으로 되돌려 받을 이유가 없었던 것이지요. 대모님 탄신 전날 승아님 꿈에는 평안도생이 술 먹고 꼬장을 피우자 그만 목을 콱 밟아 죽여버리는 꿈을 꾸었답니다. 그 이후로 평안도생님은 왠지 모르게 몸에서 어떤 신이 떠난 것 같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덕당 어르신도 내내 꿈자리 때문에 시달려 빌빌대더니 인젠 커피 한 잔씩 드셔도 푹 주무시니 널어놓았던 약봉지도 다 걷어버리고 신기하게도 늘상 꾸던 꿈 자체가 다 사라져버렸다 합니다. 이후로 몸도 생기가 돌며 건강해지니 슬슬 마을 회관도 다니고 고령에도 불구하고 밭일까지 다 하게 되셨답니다. 그런 가운데 일주일 후엔 태인의 치마 바위를 들러 충분저루제를 지내게 되었습니다. 용화전경의 마지막 편인 제6장 정시 3호편 말미에 치마 바위로 가노라 하는 구절이 나오는데 언젠가부터 이 치마 바위를 알아봐야지 하면서도 못 찾았는데 결국 평사도장을 정비하는 중에 장롱을 알아보다 찾게 되면서 충분저루를 이곳에서 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전부터 판밖의 진리 대모님의 도인 대한도를 유튜브로 소개할 콘텐츠를 제작하게 됩니다. 원래 처음부터 진리를 펴고자 했던 것은 아니었고 따지고 보면 지금 의통모임 단체를 자처하는 여의주나무의 여의주님 역할이 아주 컸는데 여의주님은 과거 13년 전 2012년에 저와 연원지간으로 법정교에 입도하고 저에게 선학을 배우던 이였고 그해 겨울 정각을 같이 돌며 21일간 공부를 했는데 그러다 2년 후 또 한 번 모학교에서 21일간 함께 하게 되었지요. 그해 하반기 이미 혼백 동서남북에서 밝혔듯 모학교에서 공부 중 인연이 되었던 금정사에 잠시 짐을 풀게 되었고 이듬해 2월에 정읍으로 이사하고 나서 수년간 두문불출하며 책을 집필하게 되었다 했습니다. 이후 경자년을 전후로 서로 운수가 달라져 각자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2019년 무렵 저는 약 2년간의 준비 끝에 2권의 책 선학입문을 집필했는데 이 책은 저의 신앙적 깨달음을 비전의 형태로 남기는 용도였습니다. 글 작업을 하게 된 이유는 첫째로 말은 그 순간에만 존재하고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거나 왜곡되기 쉬우니 즉흥적이고 감정적인 소통엔 용이하지만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사고 과정엔 글이 필요했습니다. 둘째로 복잡하고 심오한 사상, 방대한 정보, 세밀한 분석 등은 말로만 전달하기 어려우며 책은 이러한 내용을 정교하게 구성하고 상세히 설명할 수 있는 최적의 도구였습니다. 셋째로 한두 사람에 그칠 일이면 상관없는 일이지만 혹여 다수의 독자층에게 동일한 지식과 깨달음을 전하려 할 경우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넷째로 30년 신앙을 해온 제 스스로의 사상적 정리가 필요하였고 다섯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동안의 신앙 여정 속에서 대모님의 위격을 제대로 이해하고 알아보는 이가 없었던 현실을 통감한 때문입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스스로 깨닫는 이가 나오길 전혀 기대할 수 없었던 터라 저로선 현재까지의 깨달음을 비전의 형태로라도 반드시 남겨야 할 사명감을 느꼈고 그 결과물이 바로 선학입문인 것입니다. 이 책은 제가 신앙에 오면서 깨달은 바를 정리한 일종의 사상서이지만 완성본은 아니었기에 출판 계획도 없었습니다. 다만 프린트로 한 장 한 장 출력해 묶어서 인연이 되는 분들과 도담을 나누는 매개 역할만 하였던 것인데 혼백 동서남북에서 드러난 그대로 의도치 않게 이 시간까지 이렇게 흘러온 것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저를 가장 동요시킨 사람이 여의주님이었지요. 2023년 6월 10일자에 자아도 해중문을 열매어라는 블로그 게시글에 필자가 쓴 글을 허락도 받지 않고 출처도 없이 무단 게재, 표절하고 그것도 진리를 해체하여 변조까지 해가면서 본인의 법을 드러내는 골간으로 사용하는 무법 남법의 행각을 벌이고 있다고 통렬히 비판하며 필자의 어이없는 심경을 토로한 글을 올렸습니다. 첫 게시글을 쓴 김에 선학입문의 핵심만 정리해 소개하였지만 이후 2달도 채 안 되어 8월 1일 지인인사 대천명을 올리며 마무리하게 됩니다. 다들 제 노로 제가 하려고 잘난 체를 하는데 덩달아 깨춤추는 것 자체가 마음에 안 들었고 시시비비야 천재에서 드러내 주실 텐데 굳이 제 성향과 맞지 않게 나댈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지요. 그렇지만 계속 이어지는 여의주님의 도발은 결국 공식적으로 출사표를 던지도록 결심을 굳히게끔 했고 이젠 언제 나설 것이냐가 문제였습니다. 판박진리 선악의 본래 가르침과는 전혀 다르게 진리를 곡해 오도하는 행태는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었고 자작자수의 책임이 있기에 후각이 어지럽힌 일들을 이젠 제가 거둘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선후각의 인연을 맺긴 했지만 본인에게 주어진 도수가 있었던지 끊임없이 선으로 이끌어왔음에도 순종하는 척 경계를 늦추길 여러 번 결국 사제간의 도리에서까지 벗어나서 욕망의 전차에 올라타 끝을 향해 달립니다. 진도진법인 판밖의 법을 본인 입맛에 맞게 고쳐 남법을 지어 혹세무민하는 것은 제 입장에선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일이기에 마치 오랜 은둔을 깨고 다시 지팡이를 짚고 속세로 나설 결심을 한 도사와 같은 심경으로 반드시 저에겐 거둬들여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하늘이 허락한 때라는 것이 있어 기왕이면 그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게 되었는데
가을바람이 불면 여름 내내 가지 사이로 올라간 수분과 진액이 다시 뿌리로 복귀하는 것이 순리이듯 한 바퀴 돌을 뒤집어 쓴 그 허울에 홀려 잠시 잠깐 진리의 길에서 궤도 이탈한 이들은 한시바삐 원심 회귀하여 안심 귀정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늘이 허락한 그 때가 언제인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제님께서는 그 때를 기두무진이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초기에 대안도 길라잡이 2편에서 한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천지개벽경에는 두 군데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한 번은 기유편이며 또 한 번은 갑진편입니다. 먼저 기유편을 보면 공유야 포아덕자 기두무진 동지라 하여 내 덕을 펼 사람이 무진 동지에 머리를 든다 하셨습니다. 하위 구세지인 이 사람이 세상을 구할 사람이라 하시고 더 자세하게 세서가 제무진춘이라 하시어 해의 차례가 무진이라고 정확히 말씀을 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박공우 종도님과 관련이 있다 보니 이상우 선생 얘기도 나오지만 결과적으로 드러난 걸 보면 이중성 선생으로 확인됩니다. 무기는 토인이 무지는 황룡으로서 황극의 열매를 상징하며 동지는 일양의 희생이라 하니 열매 속 씨앗에 상이 되지요. 그러므로 무진 동지는 상제님의 친필 용봉과도 같은 상입니다. 그러니 박금곡 주지를 통해 선생에게 전해진 까닭은 앞으로 드러날 진인의 그림자 역할을 하시는 판박계 북방칠성인 때문입니다. 기요편과 다른 갑진편을 보면 세유무진기사에 진인이 추로해도 중짓을 하니 가신호이까라 하여 진인이 무진기사에 해도에서 나온다는 설이 있는데 믿을만 합니까 하고 상제님께 여쭈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선 정확히 진인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때 상제님께서는 포아덕자 기도무진 하노라 하고 정확히 답변을 하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앞서 박공우 종도에게 세서가 제무진춘이라 하신 대로 액면가 그대로만 보자면 진인 역시 정확히 무진년에 나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1988년이 무진년이었으니 60년을 더하면 2048년이어야 되는데 그러면 다른 공사의 도수와는 맞지가 않지요. 왜냐하면 격암유록 말중문에 보듯 청룡지세 이제궁궁 백마지월 이제을를처럼 갑진년에 경호월이 들어있는 청룡황도 대개년이 머리를 드는 기두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상제님 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현무는 사해거하고 동청룡은 자잘해야 한다는 경자년 이후로 청계의자 지백어축 임기여인의 시간을 지나 묘진에 가서 드디어 운기하신다는 상제님의 말씀을 보면 갑진년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지요. 격암유록의 마지막 60장의 대미를 갑을가가 차지하는 것만 보아도 일이 되는 때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진사에 출세하는 성인을 좀 더 은유적으로 표현하고자 갑과 을의 천간으로 제목을 뽑았으니 진사 성인 출과 더불어 갑을이라는 천간을 더하면 갑진을사라는 정확한 해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포아덕자 기도무진이라는 말씀의 본의는 무엇일까요? 사실 상제님께서는 무진년이라는 세차로 얘기는 하셨지만 이중성 선생이나 박공우 종도가 이를 마무리 짓는 막판 도수 인물도 아니었고 그 시대 상황 또한 과도기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무진을 말씀하셨다면 태양이 앞서는 선천 천지비가 아닌 후반부 지천태의 시간대라면 일거 원래 이치로 월건으로서의 가능성도 열어두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새의 유오미 낙당짓을 하니 하이호이까라는 질문에 신미는 신미라 답변을 하신 것이 그 증거입니다. 무진기사 다음에 경호 그 다음에 신미 아닙니까? 신미인 음력 6월에 햅살이라 말씀하시는 건 곧 황극의 열매로 자리 잡는 시간대를 지적하신 것으로 이는 또한 신도와 인사 양면을 모두 아우르신 말씀입니다. 오랜 과정과 노력을 통해 얻어지는 소중하고 풍성한 결과물이 이 시간대에 맺어진다는 의미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긴 합니다만 분명히 유서에 기후 6월 24일 포함 24절과 맥락이 이어집니다. 고로 월건의 수분이라는 방증이며 아울러 톡의 연소자를 위 강생원지 가연
즉 작은 잔치를 강생원집 잔치라 설명하시는 부분에서 해 차례인 세서보다 작은 월건임을 또한 눈치챌 수 있습니다. 잔치는 경사스러운 일이나 축하할 일이 있을 때 여는 것이고 사람이 모이는 일입니다. 물론 저도 이때까진 강생원집 잔치가 어떤 모습인지 전혀 감을 잡을 수 없었는데 음력 6월이 되고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신미는 신미라는 구절과 연계된 말씀이며 지자는 지하고 부지자는 부진이라 하는 구절에 보듯 현실은 이 도수를 받는 자만 겨우 아는 집안 잔치였습니다. 그러므로 포아덕자 기도무지는 월건인 무진월로서 청룡황도 대개년 청룡의 해 황룡의 달인 음력 3월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런 흐름을 이해하고 있었기에 갑진년 새해부터 준비를 해오다 충분저루를 전후로 해 판박기 진리 대한도를 유튜브로 소개할 콘텐츠를 제작하게 된 것입니다. 어느덧 청명저루를 앞두고 신계의 사인이 들어오는데 아무리 해도 알 수가 없다가 무슨 얘기 끝에 빈 복종이 크다 하므로 이에 행군하는 북도수를 본으로 하시는 공사가 떠올라 초도수를 맡은 황응종이 집에서 빚은 식혜 얘기를 하니 금세 통증이 사라진다 하길래 치성 전날 충남 서천군 종천면을 들렀습니다. 지금의 분해 초등학교가 있는 부근을 옛부터 분해라고 불러왔는데 분해란 마을을 흐르는 내가 곧 종천의 순수한 우리말이라 합니다. 마을을 둘러보다 이윽고 한 곳에 잠시 정차하여 신명 대접한 후 막걸리는 뿌려드리고 맑은 청주를 매개로 기운을 걷어서는 다음날 청명저루 평사도장에서 빈 복종제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북은 채가 있어야 하나니 이 수저가 북채가 되리라. 행군할 때 이 수저로 북채를 하여야 녹이 진진하여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며 공사를 다 보시고는 식혜 9사발을 부은 단지를 문공신의 집 앞에 있는 언덕 깨끗한 곳에 묻으시게 됩니다. 황응종과 문공신은 추도수와 끈도수를 맡았으니 결국 성기옥형 도수로 연결이 됩니다. 성기옥형 도수를 그동안 보아온 곳에서 빈 복종제를 올리게 된 것도 신기한 일이지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날 청강스님은 우연찮게 들어온 산신제를 모시다 오성 예부를 깨우게 되셨다 했는데 그 얘기는 다음 편에서 이어집니다. 얼마 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이 날은 4월 10일이지요. 음력으로는 3월 2일인데 갑진일에 대한도 계도 천지고사 치성을 모신 후 유튜브에 첫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105주년을 맞이하는 임시정부 수립일에 정확히 대한도 창도 취지문이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날은 또한 상제님께서 박적과 화를 준비하시어 옷걸이 사정에 이르신 3월 삼진날이기도 합니다. 동지한식 105제를 액면과 그대로 해석을 하면 동지에서 한시까지 105일이니 그 105일째부터 덜어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비결이라 하시며 옛글 한 수를 외워주신 상제님 말씀을 깊이 음미하다 보면 여기서 한 나라의 흥망성쇠에 대한 대국적인 구군에 대해 짚어주시는 그 의중이 느껴집니다. 앞서 남조선배 카테고리의 대한민국의 운명편에서 얘기한 대로 동지에 대한 상징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 한식은 105년이 지난 2024년 4월 11일 임시정부 기념일로서 105년이 꽉 차게 됩니다. 여기서 이 제라는 것은 105년이라는 세월 동안 잉태했던 옥동자를 덜어낸다, 빼낸다, 곧 출산하는 시기라는 의미로 대한민국은 세운의 모체요 속도수인 대한이 따로 있다 이 말이지요. 그러니 진사 성인출이라 한 이 두 해는 대한민국이라는 엄마가 드디어 옥동자를 출산하는 시간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 첫머리가 포아덕자 기도무진이었던 것이지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